결합만 설명을 하는데 8장에서 설명을 했었던 뭐 루이스 구조식이나 그다음에 VSEPR 이론을 이용한 분자 모형을 판단하는 것 외에 나머지 한 가지가 바로 이 오비탈 이론으로 바로 분자 모형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단원 내용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9장의 1절 그래가지고 혼성화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 등장합니다. 혼성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분자 오비탈 모형 해가지고 결합 차수를 따지는 방법. 그리고 그 결합 차수를 이용해서 이원자 분자의 결합들, 그것도 같은 원자핵끼리 결합하는 거랑 다른 원자핵들끼리 결합하는 거 두 가지를 또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편제 전자 모형, 그러니까 공유 결합 모형하고 분자 오비탈 모형을 결합해서 최종적으로 분자 모양을 어떤 식으로 유추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은요. sp3 혼성화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혼성화라는 개념을 먼저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어찌됐든 혼성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일반화학에서는 일단 5가지를 알려줍니다. sp3, sp2, sp 이렇게 3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dsp3, 그 다음에 d2sp3 이렇게 5가지 혼성화에 대해서만 소개를 하게 돼요. 물론 이거 말고 다른 혼성화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중요한 것들이 요 3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 이 2개는 그냥 부수적으로 약간 확장한 개념으로 소개를 하는 정도로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혼성화라고 한다면은 이 혼성화라는 개념을 먼저 정리하자면은 혼성화는 이거예요. 원자 오비탈의 변성. 원자 오비탈이 뭔가 에너지를 받아서 좀 변하게 되는 건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비탈들은 S, P, D, F 이런 종류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일단 S 오비탈과 P 오비탈이 서로 성질이 섞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혼성화라고 해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S 오비탈은 중심의 원자핵을 기준으로 해서 공간상에서 모든 점들이 같은 점들이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 바로 S 오비탈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형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P 오비탈의 경우는 X축, Y축, Z축의 R형 모양으로 하나씩 해서 3개가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중에서 이 P 오비탈 한 가지만 놓고 본다면 이렇게 2개의 부호를 가지고 있는 이런 모양. 한마디로 이건 파동함수의 그 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상. 이게 플러스 전하나 마이너스 전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파동으로서 위상을 얘기해요. 위상. 위상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사인 곡선을 생각해 보셨을 때 이런 사인 곡선을 파동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거는 위쪽으로 진동을 하고 있는 위상. 그래서 플러스 위상이라고 하고 여기 밑에 쪽에 있는 거를 마이너스 위상, 여기 다시 플러스 위상 이렇게 표시하는 정도일 뿐이지 이게 전하량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S 오비탈의 경우는 마디가 없었어요. 마디가 없다는 얘기는 모든 오비탈에 있는 파동의 성질이 전부 하나의 위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한 가지 위상을 갖고 있는 거고요. P 오비탈의 경우는 2개의 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서로 섞여요. 한마디로 2개가 하나로 합쳐진다는 게 아니라 S 오비탈이 이런 P 오비탈의 영향을 받아서 모양이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P 오비탈도 S 오비탈의 영향을 받아서 이 모양이 변하게 된다 라는 걸 소개하는 건데요. 일단 S 오비탈이 구형인데 다 하나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2가지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P 오비탈이 얘한테 영향을 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플러스 위상하고 여기 플러스 위상은 파동으로 친다면은 같은 방향으로 진동을 하는 거라서 이거는 같은 위상끼리는 보강 간섭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서로 부호가 반대인 플러스와 마이너스 위상이 만났을 때는 상쇄 간섭을 일으켜서 결국에 이 플러스와 플러스가 만난 부분은 좀 더 부풀어 오를 거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난 부분은
좀 범위가 쪼그라들겠죠. 그때 여기를 중심점이라고, 원자핵이 있는 지점이라고 가정한다면은 결국 이게 두 개가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S오비탈이 어떤 모양으로 변하느냐, S오비탈은 마디가 없었는데 마디가 생기면서 여기가 원자핵이 있는 지점이고요. 원자핵을 기준으로 한쪽은 전자가 몰려 있게 되고 한쪽은 전자가 매우 부족해진 이런 모양을, 두 개의 위상을 가진 이런 모양으로 변하겠구나 하고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반대로 p오비탈도 s오비탈의 영향을 받게 되면은 여기는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될 거고 여기는 이렇게 쪼그라들겠죠. 그래서 결국 같은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만약에 s오비탈 하나랑 p오비탈 하나가 서로 영향을 줘서 혼성 오비탈을 만든다면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오비탈이 두 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s도 이런 모양이 되고 p도 이런 모양이 되니까 두 개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원자 오비탈이 결합을 형성하기 위해서 뭔가 변형이 일어나는 과정, 그걸 혼성화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좀 복잡하긴 해요, 이 내용이. 근데 일단은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일단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sp3 혼성화는 이쪽에 써있는 이 말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s오비탈은 어차피 하나밖에 없고요. p오비탈은 x축, y축, z축에 각각 한 개씩 해서 세 개가 있으니까 s오비탈 하나랑 p오비탈 세 개가 모두 혼성화돼 버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혼성화에 참여한 오비탈 개수가 총 s 하나랑 p 세 개니까 네 개의 오비탈이 참여한 거죠, 혼성화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개의 오비탈, s오비탈도 변형이 되고 p오비탈 세 개도 모두 다 변형이 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토탈, 여기서는 네 개의 새로운 혼성 오비탈이 생성된다,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네 개의 새로운 오비탈들은 어쨌든 전부 다 성질이 섞여 버렸기 때문에 에너지가 동등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동등한 에너지를 가진 그런 오비탈들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동등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동등한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자핵을 중심으로 4개의 새로운 오비탈이 각각 최대한 그 안에 들어있는 전자들끼리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합선들이 쭉 뻗어 있겠죠, 전자들이. 그러면 중심점을 기준으로 4개의 전자가 공간상에서 가장 반발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정사면체 방향으로, 이렇게 정사면체 방향으로 배열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sp3 혼성화가 돼버리면요,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뭐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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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고요. 결합 각도가 109.5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109.5도. 앞에서도 사면체 구조의 결합 각도가 109.5도라고 소개했는데 이것도 같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걸 잠깐 읽어보게 되면요, 메테인 분자에서 CH4가 C와 H가 결합할 때 각각 ES하고 EP를 사용한다면은 C의 EP와 H 사이에, 그 다음에 1S, H가 갖고 있는 1S 사이의 중첩에 의한 3개의 결합과 C의 ES와 H의 1S 사이의 중첩에 의한 1개가 각각 결합이 생성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때 C의 3개는 EP 오비탈로 서로 직각 방향이란 얘기예요. 이들이 CH 결합을 형성하면 결합 각도가 90도가 돼야 돼요. 이 원리로는 메테인과 똑같은 4개의 CH 결합이 생기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바로 혼성화라는 개념을 도입한다라는 걸 이제 여기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메테인의 구조는 이렇게 109.5도의 결합 각도를 갖고 있는 정사면체 구조를 형성한다라고 알려져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때 s오비탈, 아까 그랬던 s오비탈 그 구형이고요. 그 다음에 p오비탈들은 이렇게 두 개의 위상을 갖고 있는 R형 모양들 3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이 혼성화가 돼버리면은, 이거 보세요. 모양은 똑같은데 방향이 약간씩 다르죠. 그래서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는 이런 s오비탈이 p오비탈에 영향을 줘서 한쪽만 이렇게 푹 부풀어 오르게 되고,
또 s 오비탈이 p 오비탈에 영향을 줘서 한쪽만 훅 부풀어 오르게 되고 이런 모양들이 토탈 4가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4가지는 에너지가 다 동등해진 거라고 그랬어요. 전부 섞여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동등한 에너지를 가진 것들끼리 동등한 배열을 가져야 되겠죠. 동등한 반발력을 가졌을 테니까. 그래서 풍선 4개를 묶으면 나타나는 그런 모양으로 각각의 sp3 혼성 오비탈 4개가 정사면체의 꼭지점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모양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하고 예상할 수 있다. 그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한 개의 ES하고 세 개의 EP가 합해져서, 이게 합해졌다는 표현은 별로 좋지 않고요. 성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서로서로 모양이 바뀌어서, 그래서 혼성화돼서 4개의 새로운 sp3 혼성 오비탈들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보고 sp3 혼성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혼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로 이 지점에 이게 전자들이 뭉쳐 있는 거니까 거기로 이렇게 H가 하나씩 하나씩 와서 붙어버리게 되면은 이게 바로 메테인 분자의 모양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sp3 혼성화입니다. 근데 이때 에너지로 이제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ES 오비탈과 EP 오비탈을 보면 ES가 EP보다 에너지가 낮아요. 그래서 전자를 채워보시면요. 탄소의 경우 ES에 2개가 채워지고 EP에 전자가 2개가 채워져 있는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혼성화가 돼버리면 에너지가 동등해진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에 전자는 4개인데 지금은 오비탈의 에너지가 차이가 나서 여기에 2개가 먼저 채워지고 여기에 2개가 따로따로 채워져 있죠. 훈투의 규칙에 따라서. 근데 에너지가 동등한 오비탈이 4개가 생겨버리니까 한마디로 ES 오비탈의 에너지가 높아지고 EP 오비탈들은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면은 결국 이렇게 동등한 에너지를 가지는 4개의 오비탈이 생성될 수 있을 것이고, 그때 전자는 토탈 4개였기 때문에 4개의 전자가 동등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오비탈이 4개 있다면은 반발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식의 홀전자를 4개나 가진 혼성 오비탈로 존재할 것이다 하고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로 각각 외부에서 수소 원자들이 전자 1개씩을 여기다 이렇게 채워주기만 하면은 4개의 동등한 결합을 형성해 버리겠죠. 자, 이게 이제 에너지 준위로 본 거고요. 그렇게 해서 수소들이 각각 붙으면 이렇게 전자쌍, 여기도 전자쌍, 여기도 전자쌍, 여기도 전자쌍이 돼서 새로운 4개의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형성하는 이 결합들, 바로 혼성 오비탈이 결합을 할 때는 혼성 오비탈은 전부 강한 결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s오비탈 모양도 p오비탈 모양도 잘 보시면 알겠지만 s오비탈 모양은 원자핵을 중심으로 모든 방향으로 다 전자가 골고루 분산이 되어 있던 구조예요. 근데 이 구조가 혼성화가 돼 버리면은 원자핵을 기준으로 특정 방향으로 전자가 몰리게 되고 특정 방향으로는 전자가 잘 안 가게 돼서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로만 전자가 몰려 있으니까 몰려 있는 방향으로 전자를 받아서 같이 전자가 몰리면 여기는 두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에 전자가 몰려 있게 돼서 인력이 강해지겠죠. 이건 강한 결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혼성 오비탈이 하는 결합은 무조건 다 강한 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강한 결합을 보통 뭐라고 하느냐? 이걸 이제 분자 오비탈로 설명할 때 시그마, 이거를 로마자, 아니 그리스어인데요. 그리스어 S자 소문자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써요. 시그마라고 쓰게 되고요. 이거 너무 길다. 시그마 이렇게 씁니다. 이게 시그마인데 이거를 시그마 결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메테인 분자는 이렇게 해서 수소 원자 4개하고 동등한 시그마 결합을 4개를 형성할 것이다 하고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랑 좀 비슷한 다른 걸 본다면은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만약에 어떤 원자가 삼연체 구조를 가진 원자 오비탈을 만들어 놨을 때는 그때는 항상 sp3 혼성을 만들었다 라고 가정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NH3의 경우도 질소가 이렇게 있을 때 삼연체 꼭지점 방향으로 수소들이 배열되어 있고요. 여기로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는 거죠. 비공유까지 포함시키면 이것도 어쨌든 삼연체잖아요. 그럼 이것도 이쪽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사면체 꼭지점 방향에 있으니까 이 중심에 있는 질소 원자도 sp3 원성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sp3 원성을 형성하게 되면은 4개의 탄소의 경우에요. 탄소의 경우 4개의 시그마 결합을 하게 될 거고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3개의 시그마 결합을 하게 될 거고 하나는 비공유 전자쌍으로 남겨놓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편제 전자 모형, 공유 결합 모형이란 뜻이고요. 편제 전자 모형으로 암모니아 분자의 결합을 설명하라 이렇게 돼 있죠. 뭐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면 결합에 대해서 완전히 설명할 수 있대요. 일단 첫 번째 루이스 구조를 그린대요. 앞에서 배운 대로 질소에 최각 전자 5개, 수소에는 각각 1개씩.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여기다가 하나, 여기다가 하나 공유시켜 주면은 이런 루이스 구조를 그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VSEPR 이론에 따라서 중심 원자 주변에 반발 전자쌍이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이 있으니까 사면체겠구나. 근데 여기는 입체 배열에 포함 안 시키니까 삼각뿔 눌린 사면체. 질소가 이렇게 했을 때 눌린 사면체 형태로 이렇게 존재하고 비공유 전자쌍을 한 쌍 가지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분자 내의 결합을 이제 기술하기 위해서 사면체니까 얘는 sp3 혼성으로 보면 되겠다. 이렇게 설명하면 된다는 얘기죠. 밑에 뭐 다른 얘기도 써 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질소 원자 주위의 4개의 전자쌍은 전자들 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사면체 구조의 전자 배치를 가져야 하고 질소 원자에서 1개의 ES하고 3개의 EP 오비탈들이 결합에 의해서 sp3 혼성 오비탈로 변형이 됐을 것이다 하고 예상하면 되겠고요. 암모니아 분자에서 질소의 4개의 sp3 혼성 오비탈 중 3개는 수소 원자와 시그마 결합을 하는데 사용되고 남은 1개는 고립 전자쌍을 채우는 데 사용된다 라고 설명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바로 이 암모니아 분자를 오비탈별로 설명한 그 예시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은 것 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H2O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H2O는 루이스 전자 점식이 이렇게 생겨 먹었죠. 그럼 얘도 보시다시피 비공유 전자쌍까지 반발 전자쌍으로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산소 원자를 중심으로 해서 비공유 전자쌍 2쌍, 그 다음에 수소 2개 이렇게 해주시면 이 비공유 전자쌍까지 포함하면은 사면체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사면체 모양이. 그래서 이 사면체 모양이니까 이 산소 역시도 sp3 혼성이 되어 있겠구나 하고 예상하시면 돼요. 심지어는 뭐 HF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F의 혼성이 뭘까? 이걸 따져보시면요. H하고 F의 결합이 있고 비공유 전자쌍이 3쌍이 있으니까 반발 전자쌍 4쌍이고요. 이것도 이 전자쌍들의 배열은 사면체 꼭지점 방향에 나열되어 있겠죠. 이 F도 sp3로 보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sp3 혼성이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sp2 혼성입니다. sp2 혼성은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s 오비탈 1개 하고요. 그 다음에 p 오비탈이 2개만 혼성화돼 버려요. 근데 아시다시피 p 오비탈은 원래 3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서 3개의 혼성화에 참여한 게 3개의 오비탈이니까 3개의 혼성 오비탈이 만들어지는 대신 여기에 플러스 꼭 중요한 게 이 sp2에서 중요한 것은 혼성 오비탈의 개수가 아니에요. 여기에 남는 혼성화되지 않은 p 오비탈이 하나 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선 제일 핵심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s 오비탈 하나, p 오비탈 2개가 서로 영향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변했어요. 그럼 3개의 모양이 변형된 오비탈이 만들어졌을 텐데 이 세 오비탈은 동등한 에너지를 가져요. 그래서 공간상에서 얘네들이 최대한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삼각 평면에 놓이는 거겠죠. 문제는 혼성 오비탈 3개가 삼각 평면에 이렇게 세 방향으로 120도 각도를 이루면서 뻗어 있을 때 이때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이렇게 위쪽하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p 오비탈 하나가 남아 있는 겁니다.
중심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p 오비탈이 하나 남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C에 s 오비탈 하나랑 p 오비탈 두 개가 합해져서 새로운 sp2 혼성을 만들었는데 이걸 sp2 혼성화라고 하죠. 근데 다음 장을 딱 넘겨보시면은 s 오비탈의 에너지가 높아지면서 p 오비탈의 에너지가 낮아져요. 근데 문제는 하나는 영향을 받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 개만 에너지가 동등해지고 이때 전자가 탄소의 경우 이렇게 4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때 3개니까 4개의 전자를 3개의 오비탈에다가 일단 하나씩 채우고요. 여기에 전자가 들어가 있던 오비탈 하나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2p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 그러면 이쪽에서는 결합을 하나, 둘, 3개를 받아들여서 할 수 있겠죠. 전자들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3개를 할 수 있고 하나는 남게 됩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 한 개의 p 오비탈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음을 유의하라. 이게 제일 핵심적인 거예요. sp2에서는. 자, 바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그린 대로 위쪽 아래쪽으로 이게 두 개가 아니라 이게 하나예요. p 오비탈은 원래 이런 모양이고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은 다 하나씩이고 그럼 여기로 원자가 결합하고 여기도 원자가 결합하고 여기도 원자가 결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도 전자가 아직 하나 있거든요. 그럼 이 전자는 홀전자로 남게 되고 결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랑 똑같은 혼성을 갖고 있는 다른 원자가 또 하나가 더 와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탄소 원자를 기준으로 sp2 혼성 오비탈, sp2 혼성 오비탈, sp2 혼성 오비탈이 평면에 삼각형을 이루고 있을 때 이 위쪽으로 이제 오비탈 종류를 좀 색깔을 바꿔서 그려볼게요. 일단 하나 더 그려놓고요. 또 다른 탄소에 sp2 혼성, sp2 혼성, sp2 혼성이 왔을 때 혼성화되지 않은 p 오비탈이 남아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여기에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하나의 p 오비탈,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하나의 p 오비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쪽에 전자 하나, 이쪽에 전자 하나가 이제 결합을 하나 형성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뭐 수소가 붙는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전자 하나, 여기서 전자 하나가 또 결합을 형성할 거고요. 여기도 수소가 붙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결합을 형성할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소들을 다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근데 문제는 여기도 홀전자, 여기도 홀전자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 결합을 하게 되면 요 둘 사이 거리가 좀 가까워지게 될 거예요. 가까워지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어디다 그릴까? 여기다 갑시다. 밑에다 합시다. 밑에다. 그럼 탄소하고 탄소 사이에 결합이 있고 여기에 H가 평면에 두 개씩 붙어 있는데 이제 색깔을 또 바꿀게요. 위쪽 아래쪽으로 남아있던 그 혼성 오비탈들이 p 오비탈들이 두 개가 남아있었던 것이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지겠죠. 이렇게 원자에게 핵전하를 받게 될 테니까 그럼 이 밑에도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질 겁니다. 그럼 여기도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질 거고요. 밑에도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지겠네요. 그럼 여기도 홀전자, 여기도 홀전자가 있어서 위아래쪽으로 전자 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들은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에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여기도 원자핵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p 오비탈에 남아있던 전자들은 이 시그마 결합, 가운데 있는 시그마 결합을 중심으로 둥그렇게 원형으로 둘러싸는 상태로 새로운 결합을 하나 더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중결합의 정체예요. 중심에는 강한 결합이 있고요. 그 주변으로 이렇게 더 먼 거리죠. 원자핵들로부터 거리가 먼 거리를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위아래쪽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약한 결합이 하나 더 생깁니다. 이렇게 생긴 이 약한 결합, 한마디로 혼성화되지 않은 p 오비탈 두 개가 평행하게 마주 볼 때 생성되는 이 약한 결합을 보통 우리는 원형 결합이다. 그래서 파이 결합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탄소 하나를 중심으로 시그마 결합이 3개 생기고 파이 결합이 하나 생긴 걸로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sp2 혼성의 특징이고요. 앞으로 이중 결합이나 삼중 결합에서는 중심에 있는 한 개의 결합만 시그마 결합이고 강한 결합이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결합들은 전부 약한 결합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파이 결합이라고 하는 이걸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p 오비탈들이 위쪽하고 아래쪽으로 느슨하게 아주 멀리서 전자를 공유하게 되는, 이거는 직접적으로 축과 축이 만난 거죠. 그래서 아주 강한 결합인데, 그래서 시그마 결합이라고 부르고요. 위쪽 아래쪽으로 느슨하게 분산되어 있는 전자들이 바로 파이 결합을 형성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 이제 최종적인 에틸렌의 분자 구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두 개가 결합이 동등한 것처럼 표시되어 있지만 두 개의 결합선 중에 하나만 강한 결합,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느슨한 약한 결합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혼성 오비탈은 전부 시그마 결합을 해요. 그리고 혼성화되지 않은 p 오비탈만 약한 결합을 한다. 그러니까 혼성화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 화학 결합을 할 때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결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변형된 오비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sp 혼성화가 나오는데요. sp 혼성화는 여기에 있는 말 그대로 s 오비탈 한 개랑 p 오비탈 한 개가 만나서 혼성화가 됐으니까 결국 두 개의 새로운 혼성 오비탈이 만들어지겠죠. 그 대신에 p 오비탈이 3개 있었는데 2개만 혼성화 됐으니까, 아니 하나만 혼성화 됐으니까 2개의 p 오비탈이 남아 있게 됩니다. 이제 sp2를 이용해서 생각해 보시면 뻔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요, s 오비탈과 p 오비탈이 서로 영향을 줘서 이런 혼성 오비탈 모양으로 2개가 만들어졌는데, 이 2개는 에너지가 동등해요. 그러니까 이 2개를 먼저 반발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열시키면 반대 방향으로 180도 각도겠죠. 그러면 이 모양의 위쪽하고 아래쪽으로, 그리고 또 수직 방향으로 앞 뒤쪽으로 이렇게 p 오비탈들이 2개가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될 거고요. 이건 sp2 혼성을 얘기하는 건데, sp 혼성은, 이건 왜 갑자기 CO2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CO2는 중심 탄소가 sp 혼성이라서 여기 위 아래로 앞 뒤로 p 오비탈이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선 그걸 표시하지 않았을 뿐이고요. 근데 대신에 양옆에 있는 산소들은 비공유 전자쌍을 2쌍씩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sp2 혼성을 형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p 오비탈이 하나씩 남아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파이 결합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이거는 앞뒤로 파이 결합이 만들어져서 결국 이 산소, 양쪽 옆에 있는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들이 왼쪽은 위아래쪽에 배열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앞뒤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사실상은 두 개의 이중결합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수직하게 교차되어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란 얘기예요. 그 입체적인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s오비탈의 에너지가 높아지고 p오비탈 중에서 하나만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면은, 이게 탄소라고 가정했을 때 전자가 이렇게 채워져 있었을 텐데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전자가 일단 여기 2개, 이렇게 2개가 동등하게 채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개가 여기 비어있는 오비탈만 에너지가 낮았다고 보시는 게 좋겠네요. 이거는 이 2개의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은 그대로 있고요. 그러면 2개의 p 오비탈에 전자가 각각 하나씩 들어있는,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가 변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모양을 보시면 아까 제가 그렸던 대로 이 녹색이 혼성화된 오비탈들 2개 각각 따로따로예요, 이게. 그 다음에 요 노란색이 하나의 오비탈, 여기 앞뒤로 노란색이 하나의 오비탈. 그래서 sp2하고 sp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 혼성화가 3개고 p 오비탈이 하나지만 혼성화가 2개고 2개의 p 오비탈이 남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결합을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하나는 앞뒤로 파이 결합을 느슨하게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위아래로 파이 결합을 하게 돼서 이 중심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는 시그마 결합이 2개, 파이 결합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하나, 왼쪽으로 하나 해서 2개의 파이 결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편제 전자 모형 해가지고 질소 분자의 결합에 대하여 설명하라 이렇게 돼 있죠.
루이스 구조식은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딱 봐도 이제 아시겠죠? 하나는 시그마인데 두 개가 파이 결합이에요. 그럼 이거는 두 질소는 모두 sp 혼성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p 혼성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되고 한쪽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나머지 한쪽에는 다른 질소와 결합하는 전자쌍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p 오비탈에 각각 전자가 하나씩 있는데 위아래로 파이 결합 하나, 앞뒤로 파이 결합을 하나 해서 이렇게 삼중 결합을 형성하고 있구나. 요거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3아이오딘화 이온 이걸 설명하라 이렇게 돼 있죠. 아까 그렸던 이런 구조예요. 그러면은 아이오딘이 있고 아이오딘이 있고 아이오딘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비공유 전자쌍들이 이렇게 여기는 세 쌍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면은 중심에 있는 아이오딘 원자는 5개의 전자쌍을 가져요. 5개의 전자쌍. 그렇기 때문에 아이오딘의 비공유 전자쌍이 일단 평면에 삼각평면에 이렇게 배열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위쪽하고 아래쪽으로 아이오딘 두 개가 결합한 것으로 보이게 되네요. 이렇게 되면 얘는 혼성으로 앞에서 배운 sp3, sp2, sp 혼성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5쌍의 전자쌍이 존재하니까 이때는 어쩔 수 없이 d 오비탈을 끌어다가 써야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바로 dsp3 혼성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한 개의 전자쌍을 더 추가로 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심 아이오딘 원자 주위에 있는 두 아이오딘 원자는 4개의 전자쌍을 가지므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아이오딘들, 그러니까 양쪽 끝에 있는 아이오딘들은 반발 전자쌍이 4쌍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sp3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심에 있는 요 아이오딘은 dsp3로 본다는 얘기죠. 오비탈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되니까. 근데 S하고 P3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모든 S하고 P 오비탈을 다 사용한 거라서 어쩔 수 없이 D 오비탈을 갖다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끝에 있는 건 sp3인데 중심에 있는 아이오딘 원자는 혼성화된 dsp3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이 혼성 오비탈 중 3개는 고립 전자쌍을 채우고 나머지 2개는 아이오딘 원자의 공유 전자쌍을 채운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dsp3 혼성화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세 개의 전자들을 평면에다가 그다음에 나머지 2개의 전자를 수직한 방향으로 하나씩 배열시키게 되면 이게 바로 dsp3, 다시 말해서 삼각 쌍뿔의 형태는 앞으로 분자 구조 VSEPR로 삼각 쌍뿔 형태가 나올 것이다 하고 예상하는 중심 원자는 이거는 dsp3 혼성화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 얘기고요. 또 하나가 더 나올 거예요. d2sp3, 이거는 바로 사각 쌍뿔이죠. 그러니까 기준은 결국 sp3 혼성이에요. sp3 혼성이 4개의 오비탈을 가지잖아요. 근데 5쌍, 6쌍 있는 이런 분자들을 설명하려면은 S나 P 오비탈만으로는 안 되니까 그 넘치는 전자쌍들을 D 오비탈까지 끌어다가 혼성화시켜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6개일 때는 D2sp3라고 표현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각 쌍뿔 6개의 오비탈이 동등하게 사각 쌍뿔의 꼭지점 방향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sp3 혼성이나 sp2, sp 혼성 같은 경우하고는 좀 다른, 이거는 약간 절충한 그런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양을 VSEPR로 일단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혼성을 이렇게 유추하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제 전자 모형 4번 해가지고 XeF4 분자는 어떤 혼성화를 하는가 하고 물어보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중심에 있는 제논 주변에는 전자쌍이 1쌍, 2쌍, 3쌍, 4쌍, 5쌍, 6쌍이 있겠죠. 그러면은 반발력이 제일 센 비공유 전자쌍을 반대 방향에 놔두고 F 원자 4개를 사각 평면에다 배열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D2sp
3혼성일 거야 라고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결국엔 사각 쌍뿔이니까요. 됐죠? 여기까지가 바로 공유결합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세 번째 모형인 혼성 오비탈 모형을 설명드린 거다.